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은상TV의 김은상입니다. 또 한 5일 만에 또 이렇게 또 유튜브 촬영 들어왔네요. 아주 요즘 참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민주당원 동지들끼리 더 지랄을 해가지고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 이직들, 국힘당 지지자들이 하도 공산주의 하니까, 그럼 공산주의가 뭐가 나쁘고 민주주의가 뭐가 좋냐? 한번 좀 설명 좀 해봐라. 설득 좀 해봐라. 나 좀 알아듣게. 말을 못합니다. 공산주의가 왜 나쁜가? 하도 공산주의 타령하니까 설명하니까 설명을 못합니다. 왜 나쁘고 민주주의가 왜 좋은가? 공산주의는요 발전할 수가 없죠. 특히 공산주의라도 북한 같은 경우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은 뭐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를 넘어서 사회주의다 그러는데 사회주의는 발전할 수가 없죠. 왜 발전을 못하냐?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배급을 타먹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해서 머리 써서 일을 하질 않습니다. 뭐로 똑같이 뭐로 부지런히 일하겠습니까? 배급 타먹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머리를 안 씁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피동적이고 발전성이 없죠. 민주주의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머리 써서 부지런히 일할 만큼 그게 아주 공평한 거죠. 민주주의의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아주 오래전 2400년 전에 벌써 그 고대 그리스 그 신전으로부터 나온 거죠. 거기서부터 그때 당시부터 민주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고대로 말하면은 그 아테네 그리스 신전 언덕 위에 있는 신전 참 고풍스럽죠. 소크라테스 BC 한 400년 전인가요? 300~400년 전에 BC 소크라테스가 참 어떤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철학자면 소크라테스를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보다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이 더 우선 꼽습니다. 이제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나 또 플라톤, 자기 스승이신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갖다 좀 더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필을 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 후로 또 유명했던 국적은 달라도 제미니 독일 출신의 그 이제 무슨 뭐 칸트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칸트라든가 프리드리히 리체라든가 아주 이런 사람들이 프리드리히 리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의 철학은 개똥이라고 이렇게 흑평을 했었어요. 근데 나이 많이 먹어서 나중에 가서 또 저서를 발간하면서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사실 우리 모두의 철학은 사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각주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는 개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다가 그렇게까지 또 표현했어요. 상당히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지요. 칸트 같은 경우는 외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것도 제자들 또 쇼펜하워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참 AD 1000한 700년 전이니까 AD 700년 후니까 AD 1700년 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400년 된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좀 지난 날도 생각해보고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요. 정치적으로 주석을 뽑는 데서 대의원 제도로 해서 뽑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지, 중국에도 반은 민주주의고 반은 공산주의라고 봐야 돼요. 4분지 3이 민주주의라고 봐야지 4분지 1이 공산주의고. 왜? 민간인한테 땅을, 국민들한테, 인민들한테 땅을 불화 안 하잖아요. 그 점이 있고, 정치적으로는 주석, 대통령을 뽑는데 간선제를 택하니까, 간선제를 택하기 때문에 상당히 1인 체제가 오래 가지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을 갖다가 중국에서도 주식을 활성화돼 가지고 이런 쪽으로는 또 거의 민주주의 많이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좋은 점과 공산주의의 좋은 점을 또 이렇게 믹스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점도 아니지, 공산주의 그 좋은 점은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자기네들 딴엔 그게 좋은 점으로 보나 봐요. 간선제. 정치적으로 참 아주 애매하지요. 내가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정청래를 당대표 된 뒤로부터 정청래를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한테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왜 그러나? 그럼 박찬대가 그렇게 해도 똑같이 그렇게 반대했을 거냐 묻고 싶어요. 한번. 응? 박찬대가 그렇게 해도 똑같이 그렇게 반대했을 거냐 묻고 싶다고. 반대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정청래가 당대표 된 그 다음날서부터 그렇게 정청래를 갖다 까기 시작합니다. 나도 원래 박찬대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당신네들이 너무 갈라치기가 심해서 난 거기에 가스라이팅 안 당합니다. 왜? 정치적으로 당신네들보다 내가 생각하는 게 뒤지는 게 없거든. 월등히 앞선다고 볼 수도 없겠지만 뒤지는 게 없어. 조금이라도 앞서만 앞섰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중에서도 우리 진보는 우리 선배들도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선배들이 50년 전에도 그런 얘기 하셨다고. 특히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신 게 정대철이 아버지 정일영 박사가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 민주주의는 진보는 갈라져서 망한다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계속 수십 번 번복되어 왔어요. 그걸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작년에요, 조국당에서 대통령 우리 안 도와주고, 조국당에서도 대통령 누가 하나 나오잖아요. 대통령 누가 하나 나왔으면요, 이재명 대통령 못 됐어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행히 조국당에서 대통령을 내질 않고 전부 이재명 잠바 입고 선거운동을 했잖아요. 파란 잠바 입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전부 다 하나같이 다. 그래서 대통령 된 거예요. 사람이 인정할 건 해야 돼요.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조국이를 미워하는 이유가
처음에 그랬어요. 조국이가. 자기는 당을 안 만들겠다고. 조국이 미워하는 이유를 내가 알지요. 너무나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조국이가 처음에 당을 안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양산에 가서 문재인 한번 만나고 나더니 당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 만드는 것 때문에 미워하게 된 동기가 그거죠.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무지하게 잘못된 거죠. 조국이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되든 잘되든 이미 당을 만들어졌어요. 당을 만들어졌어. 어쩔 수 없이. 엎질러진 물이야. 그건 당을 만들었는데 당을 만들고 나서 어땠습니까? 호남 쪽에서 15% 이상을 지지를 받아가지고 조민 비죠. 비례대표로다 12석을 얻은 거예요. 비례대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찍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국민들. 특히 호남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만들어졌는데 이미. 만들어진 걸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그런 거예요. 만들어졌어. 인정할 건 해야 돼요. 도리 없어요. 그러면 지난날을 자꾸 지난날 가지고 들먹고 지난날보다 앞으로가 문제예요. 진보라는 게 뭡니까? 진일보. 앞으로 진일보 하는 게 진보 아니에요. 약자로. 지난날 가지고 자꾸 들먹거리면 그건 진보가 아니지. 극우지 극우. 앞으로 진일보 하려면 앞날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올해 지방선거. 올해 지방선거에서 아주 압승을 하려면은 조국을 끌어안고 가는. 조국을 원래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조국당이 없애야 돼요. 조국당을 없애야 된다고. 없애는데 어떻게 없앨 방법이 있어요? 조국당을 없애버릴 수 있는 어쩌긴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 법적인 대안이 있냐 이 말이야. 대안을 제시하라고. 대안도 제시 안 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무적인 감각이 빈곤해서 정무적인 철학이 빈곤해서 오는 문학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 정무적인 감각이 빈곤해서 오는 겁니다. 대안을 제시하라고. 대안. 이미 만들어졌어. 조국당은 12석으로 오래전에. 그리고 작년에도 조국당에서 안 밀어졌으면 이재명 대통령 되게 어려웠어요. 자기네가 대통령 내봤어요. 내봐요. 조국이 갇혀있으니까 조국 대표 살려내야 된다고 국민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면 안 찍을 것 같아요 거기? 적어도 5% 이상 나왔을 거구만. 그러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 못됐어요. 우리 표가 갈라지기 때문에. 인정을 할 건 해야 되겁니다. 그러면 조국당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됐는데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겠어요?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없앨 방법이 없잖아요. 없앨 방법을 얘기하라고.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놈들아. 없애는 방법은 합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찌 도리 없어요. 내년에 지방선거 압승을 하고 그 훈내 서울 같은 데는요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오세훈이하고 아슬아슬하다고. 조국당에서 내봐. 서울시장 후보 어려워요. 서울시장 또 되기가 어려워요. 확고하게 차이 나는 데는 안전하겠지만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일 중요해요. 서울시장도 압승하고 하려면은 조국당 어차피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요? 끌어안는 수밖에 없어. 합당해가지고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합리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싸움 안 하고 이기는 방법. 이재명 대통령 평소에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하고 하도 국힘당에서 북한 8일 많이 하니까 북한 뭐 그렇게 자꾸 그러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제일 좋다.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 더 좋다. 똑같아요 원리는. 조국당 보고 싸울 필요도 없이 이기는 거. 합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야 참
소정리 두고서 그렇게 가스라이팅 그렇게 시켜서 그런지 거기 또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하면 거기에 또 가스라이팅 당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에? 얼마나 철학이 무지하면은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하냐? 철학이 부족한 거냐? 인문학이 부족한 거냐? 안 그러면 정무 감각이 빈곤한 거냐? 도대체 없애는 방법을 얘기해 보라고. 대안을.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 대안 제시하는 거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없애는 방법은 합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합당은 내년에 지방선거 싹쓸이하고 2년 후에 내년이 아니지 올해 지방선거 싹쓸이하고 몇 개월 남았어요. 지금도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시간이 없다고. 그 지방선거 싹쓸이하고 지선 싹쓸이하고 그 2년 후에 또 국회의원 선거 200석을 넘기려면 조국이하고 다 합해도 182석밖에 안 돼요. 그때는만 해도 악조건이었지. 이재명 대통령 막 법적으로 덮어 씌우고. 그런데 다행히 윤석열이가 계엄을 해서 우리가 정권 잡는데 도움을 줬지. 윤석열이가. 근데 이제 악조건이기 때문에 앞서 나가겠지만 우리가 많이 그래도 저 경남이나 부산 경남이나 울산이나 또 이런 데는 아슬아슬한 데가 있어요. 많이. 그런데 조국당에서 국회의원 대표 내보내봐요. 몇 석 안 찾을 것 같아요? 몇 석 나옵니다. 3, 4석 나온다고. 3석 내지 4석이 나온다고. 그러면 또 거기다가 또 비례대표로 또 나오고 어떻게 돼요? 민주당이 손해 아닙니까? 200석 못 넘겨요. 200석을 넘겨야 법을 개정해서 이재명이 연임할 수가 있잖아요. 200석 못 넘기면 당신네들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조국당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한 5% 가져간다고 하면요. 합당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10%로 봐야 돼. 10%. 시너지 효과. 응? 연임 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가루되는 수가 세 가루돼. 잘못하면. 정신 바짝 차리라. 정신 바짝. 없애는 방법은 합당이. 그러면 이재명이 연임하게 되면 8년 지나요. 근데 조국당 합당한테 반대하는 애들 가만히 논리를 들어보면요. 다음에 조국이가 대통령 할 거래. 예이씨. 조국이가 대통령 하기 바르냐? 조국이가 그런 걸 보고 걱정도 팔자라고 그래. 우리네 속담에. 걱정도 팔자라고. 이재명 연임하게 되면요. 8년이요. 8년. 8년 동안에 그 안에 조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수도 있어. 모르지. 우리가 또 자꾸 청원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압력을 가하고 오면 조국이가 우리 당에 들어왔다고 그래. 국회의원이 됐다고 그래. 그러면 그냥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인데 8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이 그냥 놔두겠어요? 저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보내든지 학자 출신이니까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가는 게 제일 낫겠지. 우리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꾸 국회의원들이나 청와대에 이렇게 자꾸 댓글하고 압력을 가하면 조국이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보내라고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면 반영합니다. 대통령도. 다 봐요. 대통령도 유튜브 지금. 다 봅니다. 조국이는 원래 학자 출신이니까 서울대 총장으로 가는 게 좋아요. 국회의원 당선된 다음에. 그러면 자기 명예도 회복되고 좋지요. 다 서로가. 서울대학교 총장감으로는 최고인데 대통령 그렇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8년 후에 정청래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8년 후에 또 새로운 리더가 또 나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느닷없이 어서 툭 튀어나옵니다. 이제 뉴 리더가. 서울시장 후보 저 원희룡 저 누구야?
조원호 후보가 지금 약간 앞서들어요. 박주민보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도 안 나요. 이럴 때 합당해가지고 한 사람 밀어야지. 조국 당에서 나와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못 돼요.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 제일 중요한 게 자치단체장 중에서 서울시장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서울시장.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고. 흡수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국민 여론도 그렇고. 참 별 걱정을 다 해. 연임하게 되면 세월이 8년이 흘러간다고. 정청래가 연임한다고 해도 2년이야. 5, 6년 남았어. 앞으로도. 2년 후 지나면은. 그러면 새로운 리더가 또 나온다고. 새로운 리더가. 모르지. 성동구청장이 조원호가 그렇게 잘한다니까. 서울시장이 가지고 서울시장 끝내주게 잘해봐요. 서울 시민들이 막 대환영을 해보세요. 그게 전국적으로 다 퍼져. 경기도까지. 그래가지고 정당이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 잘하면요 그 사람이 대통령 돼요. 당 대표보다도 더. 그럴 확률이 더 높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밟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그렇잖아요. 어디 주지사가 꼭 대통령 되잖아요. 보면. 조원호 같은 사람이 이제 또 서울시장 나와가지고 서울시 잘 이끌어가면은 또 했지요. 서울시장 연임으로. 그래서 연임으로 그냥 5, 6년 잘 이끌어 나가면요. 그 대통령 후보 자리 뺏기는 거예요. 조원호한테. 무슨 조국이가 대통령 후보. 별 걱정을 다 해. 걱정도 팔자라 그래. 그런 걸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소형 유튜브서부터 그 댓글 다는 놈들 보면요. 생각이 너무 좁아요. 짧고. 좁아요. 너무 짧아요. 생각이. 옛날 얘기 끄집어내서 뭐 정청래를 그렇게 비판하는데 옛날에 너네들이 더 나빴어. 옛날에 조국이 살려내라고 서초동에 다 모이라고 했던 놈이 너놈들이고 조국이 책 팔으리라 조국이 꽃다발 보내했다는데 너놈들이야. 내 놈들. 옛날 얘기 꺼내면 너네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뭐 자꾸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 이 진보는 자꾸 옛날 얘기 끄집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일보, 진보라는 게 뭐야? 진일보 앞으로 나가라는 거 그걸 더 발전성 있게 제시를 해야지. 옛날 얘기 꺼내는군요. 극우들이나 꺼내는 거예요. 옛날 얘기. 극우들. 옛날을 좋아하고 옛 것을 소중히 여기고 더 좋아하고 하는 게.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 뭐 한 20, 30명 발광을 하지요. 이원주서부터. 에? 이런 식이 된다니까요. 정청래가 연임하잖아요. 저 이낙연 패거리를 발광하다 다 없어졌죠. 서른이, 에? 홍익표, 조광훈인가 이거 하고 이것들 없어졌잖아요. 한 10여 명 갖춰야 되지. 이것들 된다니까요. 그것들도 두고 보세요. 발광하다 없어져요. 왜? 다수의 당원들한테 다구리 맞고 없어져요. 자동적으로. 공천도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당원들이 저거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뭐예요? 67%로 당선된 정청래를 37%가 그렇게 37%가 다 그런 것도 아니야. 37% 중에서 약 한 15% 요것들이 발광을 하는 거야. 37%에도 박천대 찍었던 37%가 다 그런 것도 아니야. 거기서 절반밖에 안 그래. 절반이 지랄하는 거야. 요 소형 유튜브 댓글 부대들. 요 새끼들도 같이 호련히 없어집니다. 저 서른이 홍익표 이 새끼들 없어지듯이. 그렇게 된다니까. 두고 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30여 명이) 모여서 무슨 해라고 만들어가지고 지랄해도 소용없어요.
30여 명만 이재명 지지하고 147명은 지지 않으냐? 147명이 들을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그리고 합당하는 것도 그래요. 합당하는 것도 그 중요한 걸 정청래 대표 혼자서 턱 던졌겠어요? 혼자서 턱 던졌겠냐고. 그 발표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 청와대에서 당 대표들, 야당 대표들도 다 만났잖아요. 국힘만 빼고. 국힘은 안 나왔지. 오라기도 안 와서. 거기서 만났을 때 다 거의 다 의견이 추인이 됐겠지.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요, 지금요, 합당해라 이 말을 딱 떨어지게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당무를 간섭하는 게 돼요. 그러면요, 하야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야당에서. 당무 이래라 저래라 당에 대해서 간섭했다고 하야하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야.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말은 못하고 엊그저께 홍영표가 말하되 평소에 지론이라고. 평소에 합당하는 게 지론이래요.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도 조국이한테 한 말씀 비춘 모양이더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떨어졌냐고. 같이 가야지. 언제까지 떨어져 이렇게 하실 거냐고. 한마디 한 모양이더만. 그게 뭐예요? 합당을 하는 뜻 아니에요. 쓸데없는 개소리더라고 있어 자꾸. 방법을 얘기해보라고. 그럼 너네들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대안.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이 정치라는 게 그래요. 같은 뱃속에서 나오는 형제 자매들도 정치적으로 뜻이 안 맞아서 다툴 때가 많아요. 어느 집안이든지 다 그런 일이 다 있어요. 한 사람이 여당을 지지하면 한 사람은 꼭 야당을 지지하는 집안에도 그런 게 있다고. 동서남북에서 만난 국회의원들인데 하다 보면 티격태격도 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민주주의라고. 티격태격하다 또 합의를 보고 그래서 의견을 도출해내고 더 좋은 의견으로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게 정치의 생물이고 예술이에요. 정치의 예술. 개뿔도 모르면서 뭐 하는지. 한 의견이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일사천리로 통과하는 건요. 그냥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북한. 북한은 그래. 북한. 조국 당이 지금까지 12석 차지한 뒤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오다가 서로 민주당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 티격태격도 했지요. 그게 민주주의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야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거야. 아무리 티격태격해도 조국당 때도 뜻이 안 되잖아요. 왜? 민주당이 의석이 많으니까. 민주당 안 돼도 통과 다 되잖아요. 조국당에서 아무리 티격태격. 그게 민주주의라고. 그걸 나쁘다 좋다 따질 거 없어요.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라고. 바로. 67% 당선된 정청래를 밀어주는 것도 민주주의야. 37%가 졌다고 억울하다고 파등파등 지랄하는 것도 그것도 비민주주의라고. 민주주의를 반하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민주주의로 공평하게 67% 당선됐으면 정청래를 밀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요 서영교 밀었지만 원내대표 때 서영기를 밀었어요. 그렇지만은 김병기가 당선됐기 때문에 김병기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새끼들이 67% 압도적인 승리한 당대표를 갖다가 끌어내리 그 다음날서부터 지랄들을 해. 요번 건뿐이 아니야. 그 전에도 그래 왔어. 지금까지도. 그 다음날서부터 정청래 까기 시작했어. 옛날 거 끄집어내서 무슨 뭐 통일교니 무슨 뭐 신천지니 지랄해 가면서 옛날로 말하면 너네들은 더 나쁜 짓 했어. 이 개새끼들아. 5, 6년 전에 오직 문재인 빨아대고 조국 빨아대던 새끼들이야. 너네들이 다 그때 당시 옛날 얘기 끄집어내면 너네들 더 나쁘다고. 너네들 옛날에 조국아 지지 않은 새끼들 어디 있어? 뭔 옛날 얘기를 그렇게 끄집어내는 걸 좋아해.
그래서요, 민주주의는 뭐냐? 반대 의견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반대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그거를 협의를 통해서 맞춰 나가는 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합당하는데 무슨 뭐 미리 얘기 안 했다고 그러는데요. 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합당하는 거 참 많이 봐왔는데 미리 공론화해서 공론화해가지고 합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옛날에 김영삼이 노태우하고 김정필이 합당할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이랑 합당할 때도 그랬어요. 공론화 없었어요. 단번에 그냥 만나가지고 합당해버 그냥 해버렸지. 공론화가 하는 게 언제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 국회의원들도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요, 당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돌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특히 이현주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하나라도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 이현주 의원을 불러들였지요. 환영을 했어요.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지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현주 의원은 반갑지 않은 여자예요. 이 여자가 부산에서 어떤 행동한지 아세요? 해저터널, 일본 바다 밑으로 해저터널 뚫는 걸 환영했던 사람이에요. 지지했던 사람이라고. 일본하고 해저터널 뚫는 거 그걸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이현주. 저 광명시에서 당선돼가지고 민주당에 있다가 한 번, 또 안철수 당으로 갔죠. 2번, 또 국힘당으로 갔죠. 3번, 이번 민주당으로 왔어요. 4번, 또 이제 기어나갈 거야. 또 5번. 우리나라 말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번 서방질 어이가 어려웠지 서방질 한 번 언년이 2번 못 오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4번을 서방질 했는데 또 못 올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돌출행동하다 또 기어나갑니다. 또 당원들한테 몰매 맞고. 정청래가 연임하면요, 이현주 안 나갈 것 같아요? 기어나갑니다. 또 몇 사람 따라서. 생발광을 할 겁니다. 서른이, 홍익표, 박광훈이 이 새끼들 지랄하듯이 지랄한다고. 지랄하다 기어나갑니다. 몇 사람. 두고 보세요. 그런 일 똑같은 게 역사야. 민주당 역사가 그래 왔다고. 지금까지. 뭐 처음 그런 줄 아세요? 지난번에 서른이 일행들 기어나가는 거 그거 처음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역사가. 옛날에 윤보선 대통령 시절서부터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 기어나가면서 이제 소형 유튜버도 자연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때 너희들 노가다 해야 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새끼들 10명 정도 겹치기, 여기 구독하고 저기 구독하고 저기 구독해가지고 겹치기 구독했기 때문에 10명 다 합쳐두고 50만 명도 안 돼요. 구독자들. 대형 유튜브 하나만 못해요. 그 새끼들.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거리 좀 하지 말아야 돼. 대안은 제시하는 거 무조건 반대해. 조국당 없애는 방법은 흡수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없애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없애버리게 되면은 그쪽에도 지역 몇 개 줘야 되겠지. 몇 개 줄 수도 있는 거지. 요번에 김병기 물러난 자리, 그 자리도 줘야 되고. 저기 또 군산인가요? 익산인가 군산인가 당대표 하다가 무슨 뭐 코인 주식인가 뭔가 하다가 요번에 원내대표 하다 물러난 사람 있죠. 그 사람 자리도 공석이고. 그런데 한 자리씩 줄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해요. 죽으래도 한 서너석, 한 3석 정도는 또 당선되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흡수해가지고 같은 민주당 만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없애버려야지. 없애버릴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서 다음에 대통령 선거 나와봐요. 어떻게 되나.
조국이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나와보세요. 민주당 정권 못 잡아요. 그렇게 되면. 요번엔 아슬아슬하게 내란을 일으켰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아슬아슬하게 당선됐어요. 뭐 알아요? 개수작을 떨고 자고 제대로 대안도 제시 못하면서. 그 조국이가 합당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득이면 이득이지 해로울 게 없는 거예요. 해로울 게 없다고. 뭐가 해요? 아니 조국이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당신들이 조국이라고 생각해봐요. 안 억울하건가. 표창장도 그거 조작한 게 아니랍니다. 최성해가 거짓말한 거래요. 검찰하고 조작한 거랍니다. 검찰이. 윤석열이가 다 조작한 거래요. 그거. 최성해하고 짜고. 너무 억울하죠. 표창장 하나 가지고 멸문지화 당했는데 마누라도 구속되고 자기도 구속되고 딸도 그렇게 되고 아들도 말이야 그렇게 조사 심하게 하고. 당신이 조국 입장이라면 안 억울하고 있어? 조국 입장에서 그런 게 있어요. 있기는. 인정할 건 하고 들어가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이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건전한 보수하고 건전한 진보하고 수레바퀴로 따지면 앞바퀴 뒷바퀴가 돼가지고 굴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근데 뒷바퀴가 고장나서 앞바퀴가 끌고 가는데 뒤 밀어주는 걸 못 하잖아요. 지금 국힘당이 전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그 진보 측에서만 대통령에서 아주 수십 년 장기 집권해도 그것도 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진보랑 레벨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해서 서로 이재명 대통령 얘기한 대로 잘하기 경쟁.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그 경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일당 독재로 한 사람, 일당 독재로 장기 집권한 나라 치고요.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부강된 나라가 없다고.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 요즘요 이 도라지청이 잘 나갑니다. 도라지청 이게 엄청 잘 나가요. 요즘 어저께도 두구자 붙였어요. 두구자 보내드렸어요. 4병, 3병 도라지청 3병에 지금 49,000원에 팔다가 4,000원 다운시켜가지고 45,000원에 45,000원에 팔고 있어요. 요 도라지청 도라지가 40%나 들어갔습니다. 40%나 들어갔어요.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40%. 효염이 무지개 좋아요. 구원 사람이 또 사더라고 이거. 효염이 너무 좋다고. 가래 끓는 데는 최고입니다. 지금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요. 명절 때 되면 바빠서 택배 회사가 바빠가지고 제 시간에 안 들어가요. 오래 걸려요. 지금 미리 사두셨다가 명절 때 시골에 부모님 꼭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일 같은 거 누가 삽니까? 과일도 비싸요 요즘은 또. 하도 명절 때 과일 사날려 가지고 집에 가면 과일이 쌓여 있어요. 시골에도 그렇더라고 가보면. 동생들이 사오고 형들이 사오고 하다 보면 과일이 쌓여 있다고. 부모님한테 좋은 거는요 요거 가래 끓는데 기관지 안전대 폐 숨쉬기 힘든 사람들 잠자고 일어나지 못하면 밤새 안녕하는 수가 있어요. 숨 잘 쉬어야 돼. 숨 못 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폐가 좋아져야 돼. 폐 숨쉬기 좋아. 가래 안 끓여야 폐가 좋아지는 거예요. 기관지도 좋아지는 거고. 이거 참 좋습니다. 이걸 쿠팡에서 25,000원에 팔아요. 근데 여기서 13,000원꼴에 팔고 있어. 반 금액에. 쿠팡보다 더 싸게. 그러니까 택배비 빼고 나면 4만원에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구해서 애기들도 좋아요. 가래 많이 끓여 손주들, 어린애들. 쓰면 안 먹지 않습니까?
너무 달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딱 먹기 좋아요. 물에다 타서 먹이면 그렇게 좋습니다. 애기들도 도라이청 많이 구해주시고 요즘 많이 나가네요. 제가 선전해도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들 여러분 좀 크게 자기 생각을 크게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좁쌀스러운 생각하지 말고 옛날 얘기 자꾸 끄집어내지 마세요. 옛날 얘기 끄집어내면요, 옛날 얘기 끄집어내는 그 유튜브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 유튜브도 옛날에 지도 잘못한 거 많아. 지도 그렇게 말하는 그 유튜브 그놈들도 옛날에 문재인 지지했고 옛날로 말하면 6, 7년 전에 쟤네들도 그냥 조국이라면 환장을 했던 놈들이야. 나 아는 애들 책 팔아 들어가서 나도 책을 샀어요. 꽃도 보냈고 조국이한테. 옛날로 얘기하면 지네들도 죄가 많은 사람이야. 누가 누굴 탓해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러고요, 정치, 종교는 정치를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망합니다. 망해요. 성경에도 나와서 성경책에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교인이라면,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나 천주교인들, 예수님이 믿는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저 이슬람교들도 다 알아요. 이슬람교들도요, 예수님만 안 믿었을 뿐이지 이슬람 교도들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유일신 하나님. 예?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슬람 교도들도. 근데 종교가 정치에 간섭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죽은 사람. 누가 그러냐?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목자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목자가. 약속의 목자가 있고, 약속의 목자는 단 하나, 예수님이었죠. 예수님. 그리고 약속의 목자가 올 것이다 하고 미리 얘기하는 길예비 사자 목자가 있어요. 길예비 목자. 그 다음에 일반 목자들이 있어. 오늘날의 목사님들. 그 목자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근데 길예비 사자, 길예비 목자, 세례 요한이 정치에 관여해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얘기를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순교를 했으면 하늘나라 갔겠지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이 어땠어요? 물세례 하는데 저기서 한 사람이 언덕 위에서 이렇게 걸어가니까 세상의 죄를 한 무게에 지고 한 무게에 지고 가시는 약속의 목자가 나타나셨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땠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오늘날로 말하면 한기총이죠. 한국기독교 총연맹. 그건 똑같아요. 세례 요한 재단, 세례 요한 재단에 여러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열심당파, 4가지인가 5가지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도 있고 열심당파도 있고 무슨 유대 지파도 있었고 유대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파가 있었다고. 오늘날의 기독교 총연맹에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이런 거 있듯이 여러 재단에 파가 있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의 목자가 왔으면 그 재단을 갖다 다 그냥 예수님한테 바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줬어요. 자기가 들켜지고 있었어. 근데 자기가 정치적으로 감옥에 갔지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진짜 약속의 목자가 맞냐? 자기 제자를 시켜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당신이 진짜 약속의 목자가 맞냐고.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죽은 내막을 내가 설명드릴게.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의 그 제수 씨, 세례 요한의 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제수 씨지. 제수 씨가 절생 미인이었어요. 절생 미인. 아주 절생 미인에다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했어요. 춤도 잘 추고 아주 너무 예뻐. 몸매도 날씬하고. 근데 그때 당시 알렉산더 대왕인가요? 누구더라? 그 사람이 그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세례 요한 계수 씨한테 반해가지고 그 여자를 뺏어버렸어요. 왕이 데려가 버렸어요. 데려다가 첩을 삼았어. 첩. 후궁. 첩을 삼았다고. 근데 세례 요한 부인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 그 계수 씨의 부인 입장에서는 왕의 첩으로 가는 게 더 좋아. 왜? 잘 먹고 잘 살고 금은 보화에다가 아주 좋거든. 고생 안 하고. 근데 세례 요한 동생 집에서 그냥 살자니까 너무 생활이 어렵고 살기가 어려워요. 가난하고. 그러던 사람이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니까, 궁궐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막 좋아라 룰루랄라 하면서 거기로 간 거야, 부인이.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부인을 말이야 임금이 돼가지고 뺏어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냥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구치소 안에서, 영창 안에서 그렇게 항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왕이 세례 요한 동생의 부인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한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까? 저도 대왕님을 엄청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큰 선물을 주겠다. 네가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라. 내가 너 소원을 들어주마 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 그 동생의 부인이 계수 씨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 계수 씨가 임금한테 세례 요한 목을 달라고 그랬어요. 목을 쳐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달라고 그랬다고. 그래, 그럼 내가 네 소원 들어주마 해가지고 왕 그 영창에 갇혀 있는 사람 세례 요한을 끌어다가 목을 쳤어요. 칼로. 목을 쳐가지고 이만한 쟁반 위에다 세례 요한 머리통을 갖다 올려놓고 보재기를 씌워가지고 들고 오는 거야. 보재기를 떡 뺏기니까 세례 요한 머리통만 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후로 조금 있다가 빌립인가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빌립이던가 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나이까?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어떻게 되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너희들한테는 큰 자지만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는 문지기만도 못하다. 문지기.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뜻이죠. 너희들한테는 믿음이 크다고는 하겠지만 하늘나라에서 문지기만도 못하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늘나라의 천국 간 문지기는 간신히 커트라인, 간신히 합격해가지고 천국에 간신히 턱걸이해가지고 들어갔어, 문지기가. 근데 그만 못 얻어가겠으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을 못 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풀이를 좀 잘 알아야 된다고. 목사들도 그런 걸 좀 알고 설교를 해야 돼. 예수님을 믿다 순교했으면요 하늘나라 갔겠지. 근데 정치에 간여본 거야. 그러니까 개죽음 당한 거야. 목을 쳐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한테는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늘나라에서 문지기만도 못하다. 문지기가 어때요? 간신 척거리에서 하늘나라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만 못 얻어가겠으니까 하늘나라 못 간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교하고는요 절대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면 망하는 거예요. 종교가 망한다고.
그 이제 종교가 천주 통일교하고 신천지 정치에 간섭해가지고 망해요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간섭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종교는 망하는 거라고 그걸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은 참 길게 했네요. 한 50분 벌써 이렇게 유튜브를 했네요. 도라지청 많이 좀 구입해 주시고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가래 끓는 정말이에요. 제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요 저는. 벌써 어제 저녁 밤늦게 어제 저녁에 이 담배를 뜯어는 다 폈어요. 다 피고 한 가치 남았네 이것도. 벌써 어제 저녁에 뜯었는데 이 담배를 벌써 다 피고 요 한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담배를 많이 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테이블에다 많이 사다 놓고 담배를 이렇게 많이 사다 놓고 펴요 담배를 테이블에다가. 근데도 가래가 안 나와요. 왜? 이걸 꼭 먹거든요. 하루에 커피 2스푼씩 먹어요. 행사장에 가면 전 마이크 잡는 게 일인데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데 가래 하나 안 나와요. 그렇게 담배 펴도. 도라이청 많이 구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숨쉬기가 좋아요. 숨을 잘 쉬어야 돼 노인네들은. 숨 안 쉬면요 밤새 자다가 안녕 못해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뻣뻣해. 동지들 좀 마음을 넓게 쓰시기 바랍니다. 크게 생각을 해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정치는 좁쌀스러운 그거 하면 안 돼요. 뭐 문바 족바 그런데요. 옛날에 문바 아니었던 사람 없고 족바 아니었던 사람 없어요. 다 족바였어요 옛날에. 당신들 문재인 안 찍었습니까? 안 찍었냐고. 옛날 얘기 끄집어내면서 문바 족바 하면요 다게 다 너나 할 거 없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적당히 좀 해요 이제. 나도 조국 그렇게 좋아 안 해요. 그렇지만 없앨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없애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조국이가 뭐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은요 붙들어 매세요. 그럴 일도 없고 아주 열속불하게 장을 지져요. 그렇게 대통령은요 아무나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특히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